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토바이 탄다 안 탄다 투표 한번 해볼게요. 오토바이 탄다 안 탄다 투표 시작. 한 10%좀 넘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봐 이제 딱 맞네, 그죠? 오토바이 탄다가 14%, 안 탄다가 86%.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 대수가 200한 2, 30만 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없어도 친구 타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0%좀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토바이 탄다가 14%, 안 탄다가 86%였습니다. 오토바이 관련돼서 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완전 무보험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종합보험도 요새는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우체국 그 오토바이는 다 가입되어 있어요. 대형 피자집 거기도 다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달 업체 중에서도 아주 큰 배달 업체는 그 업체에서 가입해 주더라고요. 자, 완전 무보험은 없군요. 예, 완전 무보험 가다가 이제 딱 단속에 걸리면은 벌금 내야 돼요. 처벌받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만약에 사고 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서 타시는 분들은 잘 안 해주는데요. 저 유상운송 관련돼 갖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경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유상 책임만 가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종합보험이 꽤 많이 돼 있네요. 57%, 네, 57%, 43% 마감하죠. 예.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냈을 때 종합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물어줄 것을 대신 물어주는 거죠.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으면은 책임보험 한도가 적으니까 모자르는 건 내 돈으로 메꿔야 돼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인 배상이 무한이니까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내 무한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음에 이제 보험료로 오르겠죠. 보험료 할증되는 거 말고는 나는 내가 돈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다 물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냈을 때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요? 지금 횡단보도 무슨 불이죠? 빨간불입니다. 차량 신호는 녹색이죠? 빨간불에 저기서 누가 건너요. 빨간불에 무단횡단합니다. 지금 시간은 네,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시간에 건너다가 오토바이랑 아이고 오토바이가 네 앞을 잘 봤으면은 가로등 있고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저기서 무단횡단사람이 있을 거 생각 못하고 무단횡단자가 8주 진단 나왔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예컨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이라든가 목을 다쳐서 사지마비라든가 그런 경우 중상해죠. 중상해 그럴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중상해 아니고 다치기만 했으면은 저건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요. 물론 저기서 이제 남는 거는 오토바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져지겠지만 일단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은 부상사고는 그거는 이제 종합보험 처리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운전 불이행이냐 아니냐, 범칙금 먹을 거냐 아니면 즉결심판 가서 무죄될 거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로서는 아니 무단횡단하는 거 저희가 어떻게 피해요? 근데 이게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올 때 다른 차도 지나간 게 없어요. 그랬으면 요거는 무죄 만만치 않아 보이죠.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게 안 보이네요. 이거 좀 무죄보다는 저는 유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무단횡단자 잘못 한 60%, 그다음에 오토바이 잘못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억울하면 무죄 주장을 해보셔야 되겠죠. 종합보험이 안 돼요.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문제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면 무죄 받으면 다행인데요. 무죄 못 받고 유죄를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 것은 셋 중에 하나죠. 실형, 집행유예, 벌금. 근데 무단횡단을 쓰니까 실형은 아닐 거고요. 집행유예, 벌금 몇백만 원 나오면 내 돈 내야 되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그 몇백만 원 내는 게 8주면은 보통 한 일주당 한 50만 원씩 시잖아요. 종합보험 가입 안 돼 있으면 58이 40, 400만 원 그 근처 왔다 갔다 할 텐데요. 몇 달 버는 거 한꺼번에 내야 되죠. 또 집행유예가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저는 종합보험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세요. 종합보험 가입하고 싶었는데 근데 회사에서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상책임보험만 가입하셨대요. 아 근데 만약에 사고 나면 형사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나오고요. 또 형사비금 나오는데 형사비금은 이런 사고는 형사비금이 안 나와요. 중상해가 되면 나오는데 중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비금은 안 나오고요. 형사비금은 중대법규 위반, 뭐 어린이 보호에서 어린이 사고라든가 신호 위반이라든가 또는 과속이라든가 또는 중하선 침범이라든가 횡단보도 사고라든가 이럴 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사고. 근데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벌금은 내주는데 형사비금은 안 내줍니다.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게 변호사 비용이죠. 이 사건은 검사가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할까 아니면은 정식 기소를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많이 다쳤으니까 재판받게 할까? 근데 또 무단횡단자 잘못도 크니까 그냥 벌금으로 약식 기소할까?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저 한번 법원에 가서 다퉈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저렇게 무단횡단자 저희가 또 살짝 오르막길이었다든가 CCTV에서 명확치 않은데요. 그래서 잘 안 보였대요. 검사님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무죄 주장이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옵니다. 법원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죄 주장은 좀 해보고 아쉬움이라도 남기지 않게. 왜냐하면 약식 기소에 대해서 약식 명령 내려지고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하면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온대요. 그게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십시오. 그랬더니 검사가 끄떡끄떡하면서 정식 기소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청하셨어요. 결국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벌금 350만 원. 그러나 그 벌금도 검사가 그냥 약식 기소했으면 그보다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벌금은 운전자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분께 나중에 저 피해자 측에서 책임보험은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피해자 측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민사 쪽으로 들어온 건 없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으면은 진짜 힘들었겠죠. 오히려 오토바이가 어쩌면 더 운전자 보험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종합보험으로 손해배상 커버가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중대법규 위반 또 사망사고 시 우선 벌금 그렇게 결과가 크지 않은 벌금이고요. 또 결과가 크면은 내 잘못이 훨씬 더 크면은 그럼 사망사고 때 형사비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벌금 대주고 형사비금 지원해주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대주고 이게 바로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저 치료비 좀 건강보험이나 상대 자동차 보험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대주는 거. 그건 이제 자기 부담 치료비라 그러죠. 제 자부치. 예, 내가 내는 치료비. 그거 대주는 거. 그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내가 지나가다 누구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분을 툭 태우고 떨어뜨렸는데 이게 비싼 화분이다. 그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누구랑 잘못해갖고 사고 나서 우리 딸이 물어줘야 될 거, 그걸 대신 물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 아닌 걸로 더 물어줘야 될 거, 그런 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1억 원 한도에서 대줄 수 있으면은 그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자, 오토바이가 또 억울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분은 그래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었는데요. 오토바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좀 빠르게 달리는데요. 네,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50 지나고 그 다음에 다음 교차로에서 다음 교차로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아이고 다시 보면 언제 바뀌나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때 바뀌었어요. 여기 신호위반에서 오네요. 근데 이때 여기 안 보였죠. 요런 것 때문에 안 보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너 황색불에 너 왜 못 멈췄어? 너 둘 다 신호위반이래요.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했는데 불박차 과속이래요. 50인데 20km 초과했대요. 70km 넘었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속도 위반에 그리고 또 신호위반에 둘 다 신호위반이야. 둘 다 똑같아.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한대요. 이런 경우 시속 50을 지키면 피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서 쭉 가는데
예, 이때.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오토바이는 눈에 보이는 거 거의 비슷해요. 여기 오토바이 한 대 있죠. 요거 자동차 한 5m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10m는 넘겠죠. 한 15m 될까요? 정선까지? 정선에 여기서 급제동 한번 멈출 수 있나요? 50으로 가더라도 멈추기 없죠. 여기쯤 멈춰야 될 텐데 여기쯤. 그래 여기쯤 끼익 하면서 섰어야지. 부딪히기 적지 섰어야지.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자 신호위반의 개념을요. 정지선을 할 것이냐 교차로 네모박스를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꼬리 물기 단속할 때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정지선이 교차로 네모박스에서 가까울 때는 그 정지선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판사가 그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 횡단보도 앞에 그 횡단보도 근처에 멈췄어야지. 이런 판사 만나면 신호위반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멈출 수 있었잖아 라는 판사 만나면은 그러면 신호위반을 볼 겁니다. 하지만 정지선 기준으로 보는 판사가 만나면은 이건 신호위반은 아니고 그렇다면 신호위반은 아니고 어중간하게 멈추는 것보다는 빠져나가는 게 옳다. 그러면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상대차의 신호위반, 상대차의 생짜배기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면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이 없어요. 운전자 보험 없으니까 처벌받으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처벌을 가서 이제 약식 기소되면은 약식 기소 그냥 벌금 낼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해서 변호사 선임이 뭐 내 돈이 없으니까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해서 그래서 정치재판 청구할지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도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처음부터 과연 50이면 내가 오토바이가 어디쯤 멈췄겠느냐. 과연 이게 둘 다 똑같은 50대 50이냐. 생짜배기 신호위반하고 황색불 신호위반하고 내가 무죄가 되거나 무죄가 안 되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차 잘못이 훨씬 더 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싸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경찰 단계부터 도로교통공단의 속도만 분석할 게 아니라 신호 바뀌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정선까지 거리가 얼마였느냐. 그때 오토바이가 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면 50이었다면 50을 달렸다면 어디쯤 멈췄겠느냐. 이런 걸 좀 분석을 했어야 좋은데 경찰은 그런 걸 안 해줍니다. 단지 속도만 당신 과속이었어. 그렇게 해서 처벌받아 이러는데요. 이분도 무죄가 될지 아니면은 처벌 대상이 될지 속도가 빨라서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주장을 해봐야죠. 억울하잖아요. 아유 속도 위반해놓고 뭐가 억울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십몇 메타 앞에서 황색불로 켜지면 거기서 끼익 하는 경우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운전자 보험이 오토바이에게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벌금도요, 상대가 만약에 뭐 3주 진단이 4주 진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벌금도 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벌금이 뭐 주당 50만 원 계산해야 돼요. 그럼 150만 원 될지 200만 원 될지.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무죄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게 집행유예나 실형은 아니거든요. 예, 벌금은 보험사에 대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이분께 제가 상대편이 몇 주 진단 나왔나요 여쭤봤는데 글이 올라왔나 보겠습니다. 아직 없군요. 예. 뭐 3주나 또는 어디 부러졌으면 4주나 진짜 어디가 많이 부러졌으면 6주, 8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아까 투표를 2번 해봤었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가 오토바이 타는 분들 중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가입되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입하는 겁니다. 나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4분의 1 정도.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4분의 1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4분의 3은 없다. 오토바이도 운전자 보험이 있다는 걸 나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 계신데요. 어제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TV손보, 한문철TV, 라이더보험 신담보 신규 출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라이더보험의 신담보 공동개발을 신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신규 출시했던 운전자보험, 자동차 운전자보험 그 공동 마케팅에 이어서 제2 확대에 나섰다. TV손해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참 좋은 라이더. 그 이름이 참 좋은 라이더래요. 라이더. 참 좋은 라이더 플러스 보험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탑재한다. 옛날에 없었나? 옛날에도 있었던 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한 거예요. 앞서 TV손해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고 나자마자 처음부터 보장되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신담보를 개발해 해당 담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예, 제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했던 꼭 필요하다. 왜 변호사 비용을 구속됐을 때 법원에 정식 기소됐을 때만 대주느냐? 그때 말고 사고나 처음 불안할 때 경찰 단계부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변호사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사랑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DB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초기 대응 플랜,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는 그것을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배타적 사용권, 다른 보험사는 못해요. 이게 특허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계속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데 이번에는 다른 보험사들이 좀 반대가 심했답니다. 그래서 3개월 받았대요. 3개월. 그래서 10월 말부터 10월 28일 날 받았으니까 11월 29, 11월 29, 1월 29, 3개월 동안 받았는데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새롭게 출시된 참 좋은 라이더 보험에 가입하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고나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 보고에 따르면 신고된 오토바이는 약 220만 대에 이른다. 제가 알기로는 229만 대로 알고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가 제안하고 DB손해보험이 만든 라이더 보험, 참 좋은 라이더 플러스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이날부터 판매된다. 어제부터 판매됐답니다. 한문철 TV가 보유한 각종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문철 TV, 제 홈페이지 스스로닷컴 그리고 스칼라이프 770번 등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라이더 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업계 최고의 상품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월 30일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 라이더분들 급한 마음에 의도치 않게 황색불에 멈추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다 보니까 좀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 위반이 문제될 수 있죠. 또 속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중앙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인도를 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스쿨존에서 잠깐 소홀해서 그래서 어린이 민식이법 위반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 민식이법 위반은 기본이 500만 원이잖아요. 상당히 부담됩니다. 벌금 부담되죠. 그리고 만약에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또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형사비가 필요할 수 있죠. 옛날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형사비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 거는 2억 원까지 나오잖아요. 형사비금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하루에 500원씩 버린다 생각해야 돼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이 오토바이는 좀 사고 위험성이 좀 더 크다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요, 라이더분들은 아침에 나올 때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1,000원씩 버린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평생토록 혜택을 보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디자인하고 DB에서 만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에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